안녕하세요.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. 가까운 사람끼리는 정말 돈 거래하지 마라.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.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돈을 좀 못 받는 경우, 떼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면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특히나 이제 친구나 지인에게 돈 빌려주는데 못 받는 경우 참 답답하죠. 그러니까요. 이게 아는 처진데 돈 내느라고 쉽게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. 또 얼굴 볼 때마다 생각은 나고 그래서 속 아리하는 분들도 많고요. 이래서 돈 받는 게 더 힘들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 돈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큰절하면서 받는다.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. 근데 뭐 돈은 또 빌려준다 치더라도 정말 안 되는 게 이게 보증이거든요. 네, 그래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참 적지 않은데 그거를 뿌리치는 것도 지금 좀 힘든 일이거니와 또 이 돌려받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거든.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렵고도 어려운 것이 이게 돈 거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말씀대로 돈 거래가 참 어렵고 특히나 가까운 사이의 돈 거래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돈 거래 한번 잘못했다가 말 그대로 웬수지간이 되는 네. 그런 경우가 참 많죠, 변호사님.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죠. 가장 큰 도둑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은행권에서 거래를 못하면 결국에는 찾아갈 수 있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피해자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가까우니까 또 차용증 써달라는 말도 또 입이 안 떨어지고 맞아요. 뭐 그걸 하면 우리 사이에 뭐 이러냐 돈을 떼먹겠냐 이러니까는 또 그래 써달라고 했다가도 그렇지 우리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남이가. 네, 근데 사실 빌려주는 분도 넉넉해서 빌려준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. 네, 야, 참,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공감이 팍팍하네요. 네. 그런데 그 사람들, 안 갚는 분들에게 심리가 좀 궁금한데, 있으면서도 안 갚는 건지, 없어서 못 갚는 건지 정말 모르겠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빌릴 때는 너무 막 급박해가지고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, 그 뒤에 빌려가고 난 뒤에 딱 하는 걸 보면은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딱 떼먹기로 작정을 하고 아예 하는 것 같아. 이런 것도 있거든. 얄밉기들. 이거는 거의 뭐 좀 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뭐 그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작정하고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면 이건 뭐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을 받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라 솔직히 이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법원에서는 이 여러 판례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법에서는 그걸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릴 때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또 당장은 자력이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그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갚을 때는 곧 가까운 장래에 이제 돈을 갚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왜냐하면 상당히 자력이 있었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갚아야 되는 때 만약에 자력이 없어졌다. 이런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질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사기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.